자, 이제 저희는 두 번째 법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죠. 이름이 굉장히 깁니다.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거든요. 화재 예방에 관한 거, 소방시설 설치 유지에 관한 내용인데, 자, 목적을 좀 한번 볼까요? 항상 법의 시작은 목적으로 시작한다 그랬습니다. 몇 가지 포인트만 잡아드리는데요. 1번은 별 큰 내용이 없습니다. 화재, 재난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한다? 이거는 소방기본법하고 똑같아요, 내용이. 그래가지고 이런 거는 별 여러분들이 크게 포인트 잡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한다. 자, 여기서는요, 주체가 좀 바뀌었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무를 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목적은 화재 예방이나 안전관리죠. 이 법 이름 그대로입니다. 자, 세 번째, 소방시설의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제가 보기에 2번하고 3번은요 그냥 법의 이름 그 자체입니다.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 그거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무, 그리고 나머지 여러 가지 사항들이겠죠. 결국 마지막에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공공의 뭐죠? 안전입니다. 안전. 우리 소방기본법에서는 뭐였나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안녕이었죠? 근데 이번에는 뭡니까? 안전입니다. 그래서 요거 조심하시면 되겠고,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건 이거는 소방기본법에도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포인트 정도만 잡으시면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 법의 목적은요, 법의 이름을 그대로 따온 거, 그리고 공공의 안전, 이런 포인트를 제외하고는 크게 중요한 내용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어 정의가 나오는데, 용어 정의가 길어요. 그래서 차근차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은 소방시설의 종류, 알아놓으시면 좋죠. 자, 몇 가지 포인트인데, 불을 끄는 거죠. 그리고 경보를 울리는 거죠. 피난을 하거나 사람을 구할 때 쓰는 거죠. 그리고 물을 끌어다 쓰는 거고요. 요 소활동 설비라는 건 이거 소방관들이 쓰는 겁니다. 소방관들이 출동하고 나서 이제 와가지고 주로 사용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럼 요 종류들 좀 기억하세요. 소화 설비, 경보 설비, 피난 구조 설비, 소화 용수 설비, 소활동 설비. 이거는 앞머리를 따서 외우는 것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다 정도 봐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소방시설 등이라는 말이 나오죠. 요거 이제 등이라는 말 때문에 그런데, 일단은 위에서 말한 소방시설과 나머지입니다. 나머지. 비상구, 방화문, 방화셔터. 자, 왜 그러냐? 이 친구들은요, 소방시설은 아니에요. 이 건축법 규정에 나와 있는 그냥 건축 구조물이거든요. 그런데 화재가 발생하거나 그러면 소방용의 용도로 쓸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소방시설은 아니니까 그냥 소방시설 등으로 취급을 해줍니다. 그런 느낌? 예, 그래서 요 정도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네들이 소방시설 안에 들어가 있으면 틀려요. 왜냐하면 소방시설은 아니거든요. 소방시설로 간주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특정 소방대상물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이 특정이란 말은요, 저는 요거라고 생각해요. 소방시설. 그러니까 소방대상물들 중에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그 소방대상물을 특정 소방대상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렇다고 하죠. 정의 정도만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창층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그림을 좀 하나 그려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거 말로만 제가 숫자만 요렇게 적어서 이거 외우세요라고 말씀드려도 되는데 별로 재미없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칠판 한번 소환해 보겠습니다. 자, 무창층의 느낌은 이런 거예요. 자, 어떤 거냐? 일단 무창층을 설명하려면 그 무창층의 전제 조건인 개구부부터 먼저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구부를 가지고 무창층을 뽑아낼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뉘앙스를 딱 보세요. 무창층이죠. 이름이 무창층. 창이 없는 층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창이 없는 층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지하층 아닌가요? 지하층 말고요. 자, 전제 조건 첫 번째, 지상층 중에서입니다. 좀 이따 밑줄 그어드릴게요. 지상층 중에서 창이 없을 수가 있나요? 아니죠. 지상에 있는 층인데 어떻게 창이 없어요? 무창층은 창이 없는 거나 다름없는 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창이 없는 게 아니라 창이 없는 거나 다름없다? 무슨 얘기일까요? 대피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창이나 문 같은 것들이 거의 없는 거나 다름없게끔 작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뭐부터 한다 그랬죠? 개구부의 정의부터 먼저 본다 그랬습니다. 그럼 개구부라고 하는 건 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개구부라고 하는 걸 통해서 사람이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어야 되죠. 사람이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통로, 이런 걸 우리가 개구부라고 합니다. 첫 번째 전제 조건, 자, 이겁니다. 자, 원을 그려요. 자, 원을 그리는데 이 원이 사이즈가 있습니다. 자, 어떤 사이즈가 있냐면 이거는 지름,
50cm 이상이어야 돼요. 50cm 이상이어야 저처럼 등치가 있는 사람들도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50cm 이상인 원인데 솔직히 여러분들 창문 중에서 이렇게 동그란 창문 보신 적 있나요? 잘 없을걸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창문 그럼 어떻습니까? 네모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네모난 창문이 이 조건을 만족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요 원을 품고 있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창이 이런 식으로 원을 이렇게 품고 있잖아요. 이렇게 안으로 딱 들어가 있으면 어디에서 보든지 간에 어쨌든 50cm는 넘어갈 거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요걸 품고 있는데 이 품고 있는 걸 뭐라고 하냐면요. 요런 식으로 품고 있는 거 있죠? 이걸 우리가 내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상인 원이 뭐 하는? 내접하는 이라 라는 말이 나올 겁니다. 자, 내접하는 요런 어떤 공간이 구멍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이런 창이 있는데 이런 창이 너무 높은 곳에 설치가 돼 있으면 어떻죠? 그 창을 넘어갈 수가 없죠. 넘어갈 수 없으면 그림의 떡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좀 낮아야 됩니다.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창 높이를 생각하시면 돼요. 어디를 넘어가면 안 되느냐? 우리 보통 왜 창턱에 기대어 선다라고 하면 요런 느낌이잖아요. 창턱이 있으면 이렇게 기대서 서는 느낌이잖아요. 그죠? 그럼 요 정도다라고 한다면 우리 성인 남자 기준으로 명치 높이 정도 될 겁니다. 그거보다 높으면 안 됩니다. 무조건 낮아야 됩니다. 그럼 사람 기준으로 명치 높이 그러면 요게 한 1.2m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요 높이가 얼마여야 되느냐? 요 개구부의 가장 아랫부분이 요 밑에 있는 바닥으로부터 1.2m를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2m 이하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답으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 조건을 만족하면 우리가 뭐라고 하죠? 요거를 우리가 개구부라고 하고요. 자, 또 하나 이 세 가지 조건이 더 따라붙는데 첫 번째, 그럼 여길 통해 나갔어요. 근데 이 밑에가 절벽이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죠? 막 악어가 돌아다니는 강이에요. 그럼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나가면 죽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창을 통해서 안전하게 피난을 갈 수 있다는 그 어떤 전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도로 또는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도로 또는 빈터를 향하고 있으면 이런 걸 우리가 개구부로 쳐줍니다. 두 번째, 창살이 설치돼 있으면 말짱 꽝이죠. 아무리 창문이 넓으면 뭐합니까? 창살이 설치돼 있으면 그대로 감옥이죠. 자, 세 번째는 뭐냐면은요. 저 유리, 보통 이제 창문에는 유리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유리를 어떻게 해야 되죠? 위급한 상황에는 깰 수 있으면 그거는 개구부가 될 수 있는 거지만 뭐 강화유리라든가 방탄유리 같은 걸로 돼 있으면 못 깨잖아요. 그럼 벽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된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깰 수 있는, 그러니까 깰 수 있는 어떤 뭐 창문 창이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유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게 깰 수 있는 창이어야 된다. 이런 조건들을 다 만족을 한다면 이걸 우리가 개구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되겠죠? 그러면 이 개구부를 통해서 피난을 가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 개구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의 면적을 재요. 근데 이 면적이 2층에 바닥 면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요 바닥 면적이 얼마입니까? 30분의 1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죠? 뭐야 30분의 1도 안 돼? 그럼 이거 창이 없는 거나 다름없지. 야 소용없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창이 없는 거나 다름없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죠? 무창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무창층까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개구부부터 이렇게 내용을 뽑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출제자라면 어떤 포인트를 건드리실 것 같죠? 첫 번째, 질은 뭐죠? 50cm 이상이라는 거죠. 뭐 한다고요? 내접을 합니다. 그리고 요 높이는요 1.2m 이하가 되겠죠? 이런 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뭡니까? 30분의 1 이하인 걸 무창층이라고 한다. 네 가지 정도를 집중적으로 교수님들이 바꾸십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면 되죠? 요것만 외우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요런 걸 우리가 무창층이다 얘기를 하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지문으로 보면서 제가 한번 밑줄을 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